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어떤 회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카페에다 지금 2600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좀 싼 거 아닌가? 코스피 2600.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통화할 때도 싼 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 좀 강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야 나도 지금 주식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부담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못 얘기하지만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세게 얘기합니다. 세게. 예를 들어서 어, 가족한테는 가족한테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말고 코덱스 200 이런 거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어차피 1년 후 지나면 지금보다 가격이 낮진 않을 거다. 혹은 뭐 1년이 아니면 2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어떤 다양한 노이즈가 좀 무섭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왔냐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빼고 난 언제 정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시장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반드시 이 저점을 확인해야지 된다 혹은 이 고점에서 판다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점 언저리 이 근처에서 대충 분할 매수하고 비싸다 싶으면 이 고점부터 이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설령 이 중간 정도 요 정도만 안전한 수익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거든요. 근데 이 저점을 확인하고 혹은 고점을 꼭 확인해야지만 뭔가 딱 이렇게는 주식시장에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머릿속에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지금 이제 오늘 밤이겠네요. 연준의 어떤 금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연준의 긴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어떤 이벤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요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경기 둔화되는 국면이냐, 경기가 성장은 계속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경기 둔화 국면이냐, 아니면 아예 쭉쭉 빠지는 경기 침체 국면이냐, 요 상황에 대한 어떤 고민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준의 어떤 긴축과 경기 둔화의 국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좀 불안해. 전쟁도 있고,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둔화를 넘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침체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이 표를 좀 보면,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은 경기가 둔화됐을 때 연준의 긴축과 경기 둔화가 만났을 때 코스피의 이 최대 하락률이거든요. 최대 한 20% 내외겠죠. 근데 연준의 긴축과 경기 침체가 만났을 때는 이 빨간색입니다. 코스피의 최대 하락폭이
그러니까 한 40% 정도 내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9%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면, 그렇죠? 경기 침체라면 지금이 시장에서 다 반영된 이런 어떤 수치일 수 있겠죠. 경기 둔화라면 지금 코스피가 한 20% 정도 빠졌으니까 시장이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로 빠지면 더 빠지겠죠. 이건 다른 게임이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카페에도 홍준박사의 어떤 동영상을 공유한 것처럼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일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고민들 혹은 더 나아가서 QT에 대한 것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는 전쟁 어떤 물가 상승 뭐 이런 것까지도 최대한 좀 반영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한국 시장은 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코스피 2600이라는 가격은 PER 한 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쭉 오늘 다시 한번 좀 봤더니 연준의 긴축 혹은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만나면 P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 둔화와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과 경기 둔화가 만날 때 혹은 연준의 긴축과 경기 침체가 만날 때 이렇게라고 보면은 연준의 둔화일 때는 코스피 PBR 한 배 정도면 됐던 것 같고요. 침체로 갈 때는 PBR 한 배를 깨버리고 0.8배 혹은 0.9배까지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 정도에 왔습니다. 코스피가 한 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의 가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종목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코덱스 200 TR이라든지 레버리지는 좀 부담됩니다. 이런 것에 그러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심하니까 지금은 달러 매도하고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많은 것들을 비교해서라도. 그런데 이제 이 침체에 대한 것은 근데 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침체에 대한 것 중에 제가 여태까지 조금 그래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단기 금리 차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0을 깨버려야지만 깨고서 침체가 오는 깨야지 침체가 오는 깨고 침체가 오는 깨고 침체가 오는 이런 어떤 순서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긴 했는데 아직 깬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실실 와서 이렇게 깨고 일정 기간 이후에 침체가 오는 이런 것이 항상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깬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간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침체는 지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침체를 걱정하기에는 어떤 시기적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침체 걱정,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은 사실 뭐 변동성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죠.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분할로 코덱스 200을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별 종목을 한다면 좋은 주식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막 빠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지금 많습니다. 그런 애들. 근데 그게 회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매크로 이슈들이 같이 뭉쳐 있다 보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알고 있다면 좋은 회사의 비중을 늘리거나 좋은 회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덱스 200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 분할 매수도 좋고 뭐 좀 비중을 많이 실어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을 요때 1차 매수를 했었고 또 요때 2차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저희가 3차 매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더 빠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뭐 매수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근데 제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면은 와이프에게 이런 식으로는 농담 섞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어깨 치료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어깨 치료. 어깨 치료 이게 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였거든요. 어깨 석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았는데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했었고 세 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세 차례 정도 받고 이거를 보험 청구했더니 한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이프 앞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이 돈을 우리 생활비 통장에 넣을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길래 저는 이걸로 자기 용돈 통장에다 넣고서 써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그럼 이걸로 뭐 할까라고 하길래 뭐 할 거 없으면 저는 사실 보통 이렇게 용돈이 좀 남는다거나 뭐 생활비가 남으면 다 주식을 사거든요. 그냥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사라고 했었거든요. 주식사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30만 원의 주식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더존비존 같은 거 그냥 많이 사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존비존 같은 거를 사도 지금 30만 원어치 더존비존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아주 농담이었습니다. 30만 원짜리 코치 가방 살 돈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샤넬 가방 산다. 이 30만 원으로 이라는 돈이 주식을 사면 지금 사면 이 돈이 나중에 샤넬 가방 살 돈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차피 여윳돈이니까 오래 내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거 이 돈 뭐 할까? 뭐 사. 뭐 그러니까 저희는 뭐 딱히 뭐 사지는 않거든요. 뭐 물건을 사는 거나 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비 빼고는 다 주식에 넣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주식 사기에 너무 마음 편한. 하지만 최근에 강방천 회장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가슴에 와닿는데 지금 시장이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이 잠깐 반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주식을 팔고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근데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락이 조금 더 유지돼서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많이 와닿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현금이 요만큼 있다면 한 달 후에까지도 시장이 만약에 더 횡보한다면 한 달 후에 어떤 월급이라든지 어떤 무언가가 현금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싸게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이번 달에 시장이 올라서 내 주식을 매도해야겠어라는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을 짧게 할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가지만 저희처럼 주식을 계속 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아주 바닥권 근처에 오래 유지되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지만 지금은 뭐 겁먹거나 이럴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설령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1년 후를 생각해 보면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어떤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노이즈나 이런 뭐 이런 만약에 근데 나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거야라는 사람은 MACD가 뭐 골든 크로스라든지 혹은 이 영선을 돌파하는 이 언저리까지 혹은 20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는 뭐 이 언저리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때 매수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비중을 확대하고 언제 매수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아, 난 지금 주식 어려워, 나 안 할래,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팔 거야, 이런 거는. 주식을 파는 구간은 이때였죠. 지금은 사야죠, 다시. 그쵸? 그러니까 예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주식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막 빠지는 이런 구간들, 이럴 때는 사거나 막 사거나 적어도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그쵸? 이제 주식이 점프 한번 올라왔으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정리, 관리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이 언저리부터는 물량을 많이 줄이는, 이렇게 설설설 많이 줄이는 과정이었겠죠. 그리고 빠지는 구간부터는 다시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르면 주식을 줄이고 지수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지 포트폴리오가 계속 플러스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채 60%, 코스피 40%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안전하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혼합형 얘는 고점 대비 6%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0% 빠질 동안에 혼합형은 6%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손실이 난 싫어 이런 사람들은 혼합형 이거 하는 거 좋죠. 정식 명칭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과하게 세게 이야기하면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가족들은 저 때문에 손해봤으면 제가 제 돈을 주면 되는데 그냥 제 방송을 듣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샀다가 혹시라도 손실 보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 못하고 뭐 이렇게 어물쭈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족들 그리고 회사 직원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아주 좋은 게이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많이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